갈비탕이나 설렁탕 이런 한 가지 탕 메뉴로 끝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뉴보다는 안녕하세요. 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오셨던 30대 젊은 당뇨 환자분 모시고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식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양사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편에도 출연했었던 만 32살 이정렬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당뇨 관리의 첫 번째가 식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식단에 대해서? 식단이 무척이나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당뇨병 받기 이전에 비만으로 위절제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약속도 있고 뭐 제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형편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살이 찌기도 하고 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운동도 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오늘 혹시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당뇨병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뇨식은 특별한 치료식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식단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섭취량이 많고 활동량이 적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본인에게 필요한 양의 이상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역시나 혈당 조절도 어렵게 되시겠죠. 그래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꼭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양도 양이지만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도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규칙적 식사는 다음 끼니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불필요한 간식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혹하거든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당뇨병의 정석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어졌던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은 평소에 뭐 야식 섭취라든지 좋지 않은 식습관을 일부 수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인슐린이든 경구약제든 당뇨병 약을 쓰시는 상황에서는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상태는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그에 대한 경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먹게 되는 식사는 적당하게 식사하신 후에 혈당보다는 식후 고혈당을 경험하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생활 패턴상 야식이나 외식할 일이 좀 많으실까요? 일단은 거의 점심은 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에서 먹진 못하지만 그 이전에는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먹고 들어간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거의 집에서는 아침 외에는 안 먹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고칼로리나 이런 음식들 좀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끼니를 한번 건너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야식 같은 거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먹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좀 어떻게 중간에 뭐 간식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활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식사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공복감이 심해지니까 한 번에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좀 줄이는 게 도움은 되시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식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간식을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유제품이라든지 과일을 섭취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채소를 먼저 섭취를 해서 과식을 예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 직접 이제 식단이 어떠신지 보여주시려고 식사 일기를 3일치를 적어서 이제 미리 보내주셨는데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웃으시나?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사실 네. 그 식사 일기를 작성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해주셔서 먼저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서서 그 체중 조절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무래도 튀김류의 섭취가 먼저 좀 눈에 띄었거든요. 매일같이 튀김이나 전이든 이러한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들을 드시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섭취량을 약간 줄여주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육류를 드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기름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면 사실 간단한 메뉴이기도 하니까 갈비탕이나 설렁탕 이런 한 가지 탕 메뉴로 끝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뉴보다는 자연스럽게 채소도 같이 섭취하실 수 있는 메뉴, 비빔밥이나 뭐 쌈밥이던 아니면 샤브샤브 혹은 백반류 다 좋으니까요.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채소를 좀 같이 드실 수 있는 식단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중국 요리집에 가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튀김류의 메뉴들이 많잖아요. 메인이 튀김이죠. 그렇죠. 네. 맛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냉채류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좀 칼로리도 그렇고 당분의 함량도 그렇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께서 관심 있으신 게 혈당 조절과 더불어서 체중 감량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데, 지금 이 식단에서 체중 감량을 더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하면 좋을까요? 외식의 기회가 많으신 편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말을 포함해서 실제 내가 집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체중 조절과 그리고 혈당 조절 모두를 위해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식품의 양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튀김류처럼 기름을 많이 활용하시는 조리법의 메뉴들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은 되시겠죠? 정말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를 먹어라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환자분의 키랑 체중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하루에 한 1,800칼로리 정도의 식사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식사에서 적용을 해보시자면 끼니당 먹는 밥량을 한 4분의 3공기 정도로 약간은 줄여주시면서 평소에 조금 더 부족하셨던 채소 섭취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주시면 밥량을 조절하시면서도 균형식도 실천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류는 뭐 튀김류는 사실상 저도 포기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와닿고, 이제 그런데 채소류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우렁 쌈밥 이런 걸로 대체가 되는지, 우렁이라도 넣어달라. 상추라든지 뭐 쌈채소 이런 걸로도 대체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그리고 내 입에 맞으셔야지 그걸 또 꾸준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과 고기와 채소가 상위에 있다면 어쨌든 채소를 조금이라도 먼저 좀 손을 뻗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조리를 해서 직접 드실 때에도 내가 의식적으로 오늘은 또 채소를 어떤 식으로 좀 먹어볼까, 이렇게 먹는 게 나한테는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부지만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 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먹는 채소 김치, 김치도 혹시 우리 채소 식단으로 그냥 포함시켜도 되는 거예요? 김치의 정체는 배추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절임식품이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김치로 인해서 혈당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밥량이 많아지시겠죠.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져 있는 채소보다는 뭐 쌈채소든 샐러드든 다 좋고, 국 건더기로 푸짐하게 넣어서 챙겨주신다거나, 조립 방법에는 많이 구애받진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김치나 장아찌 같은 것들은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과 또 비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당뇨병과 관련된 운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편에 만나요.